그래서 이거를 제가 복기를 들으면서 이거 진짜 좀 하나고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대부고의 질문을 함께 보고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고에 비해서는 질문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오는 요 시점에서 뭐 큰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질문을 보셨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또 외대부고 나름의 면접의 특징점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질문에도 잘 묻어나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외대부고 설명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래도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추가 질문의 개수가 확실히 조금 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작년이나 뭐 재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명이 들어가면 그 중에서 한 6명 정도는 추가 질문이 진짜 아예 없이 본 질문만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추가 질문을 받는 경우들도 개수가 뭐 하나에서 2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추가 질문이 나왔고 추가 질문의 개수도 뭐 3개, 4개씩 어느 정도 꽤 개수가 되는 추가 질문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대부고의 약간의 미묘한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본 질문이 이 친구한테는 현재 지진을 줄이는데 관성 모먼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우선은 이 친구가 자소서에 쓴 거를 기반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진을 줄이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파트와 관성 모먼트라는 물리학적 개념을 쓴 파트가 다른 파트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경험과 역량을 쓰는 파트에 크게 소주제를 한 2-3개 정도 적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단일 주제 하나로, 그러니까 경제를 좋아하는 친구면 경제만 다 쓰는 게 아니라 경제도 쓰고 인문도 쓰고 뭐 물리도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한 경험을 가능하면 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꿈이 지질학연구원이어서 지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정책에 관련된 파트가 하나 있었고 관성 모먼트라는 물리학 공부를 했었던 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질문을 하신 거죠. 자소서에서 영역이 다른 부분을 섞어서 내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대답을 어떻게 이제 잘 했어요. 그랬더니 추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무려 첫 번째 질문에 추가 질문이 3개가 붙어졌는데요. 관성 모먼트가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는 추가 질문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 모먼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체 사용을 어떤 걸 했느냐, 과정이 어땠느냐 라고 물어봤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그것 말고 또 어떤 자료를 봤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들 같은 경우는 약간 하나고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아이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더니 혹시 그거 말고 또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이 아이가 또 다른 자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외대부고였으면은 아주 보편적인 추가 질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성에서 나왔습니다. 자, 인성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수학 동아리 멘토링 한 거를 썼는데 작년 외대부고 면접의 또 하나의 특징점 역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인성 영역에서 질문이 꼭 하나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가 거의 질문 3가지가 모두 다 자주학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자주학이나 진로 같은 데서 좀 나왔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인성을 좀 중요시 하시면서 요 파트에서 꼭 질문을 내셨다는 특이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멘토링을 하면서 본인이 사용한 수학 이론과 예제를 하나씩 말하고 2명의 친구에게 가르쳐줬다고 자소서에 썼는데 만약 2명의 친구가 실력 차이가 많이 날 때와 적게 날 때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세요. 자, 이 질문에서도 외대부고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처럼 외대부고는 본 질문 하나에
좀 많은 걸 물어보시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4개를 물어본 거거든요. 질문 하나에. 우선 멘토링을 사용하면서 사용한 수학 이론을 하나 말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예제를 하나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 둘을 가르쳐줬을 때 실력 차이가 많이 날 경우를 하나 말하고요. 적게 났을 때를 또 하나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소질문이 4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뒷질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황 제시라고 해서 아이한테 면접관이 일정의 가정 상황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의 친구한테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말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2명의 친구의 상황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인성적 상황 제시를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퀄리티가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면접관이 질문을 내실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셨구나, 그래도 이 아이의 자소서를 꼼꼼히 읽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인성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내서 역시나 제 제자는 대답을 잘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예제를 설명을 할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추가 질문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왜 2가지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아이가 충분히 대답을 잘 했고요. 마지막 3번째 본 질문이 만약 본인이 튀르키예 대통령이었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분에서 어떻게 지진을 대비했을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외대국어 역시나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형 질문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에 튀르키예 지진에 관련돼서 썼습니다. 지질학 연구원이 꿈이었기 때문에 구마모토 지진과 튀르키예 지진을 좀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썼거든요. 그랬더니 구체적 상황, 원인 뭐 이런 걸 설명해라 라는 단순 질문이 아니라 만약 너가 튀르키예 대통령이었으면은 이 각각의 부분에서 어떻게 지진을 대비했을 것인지 말해라 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가정형 질문을 하나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특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분이라고 나눠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냥 3가지로 말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꼭 지정을 하셔서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 국내적 측면에서 말해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말해라, 인권적, 사회적 측면에서 말해라,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당연히 인지를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각각의 분야들을 생각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친구 질문은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질문으로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비슷할 수 있지만 좀 특징적인 학생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추가 질문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항산화 실험과 항균화 실험에 대해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보고 이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했는지 이후에 이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말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질문 하나에 소질문이 3개인 질문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대부고의 전형적인 형식을 잘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과정 물어보고 어디에 제출했는지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외대부고가 작년 면접에서의 특징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추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다고 했더니 이 정도 결과물이 나왔으면 학술지에 게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는 걸로 끝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랬더니 또 추가 질문으로 이 연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웠었던 점이 없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정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부정형 질문은 뭐냐면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 한계점, 문제점 등을 물어보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부분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아이가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고 잘 쓸 수 있는 주제나 방법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은 이 주제에 문제점이 없었냐, 한계점이 없었냐, 어려웠었던 점이 없었냐 이런 식의
네거티브형의 부정형 질문을 오히려 더 많이 내십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만 봐도 긍정형에 관련된 건 충분히 소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진짜 해본 사람이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측면인 부정적 측면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나와서 아이가 또 역시나 대답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뭔가 실험 과정에 어떤 도구가 비쌌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실험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게 얼마였냐? 라고 물어봐서 이 친구가 이제 얼마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건 선생님이 구해주신 거냐? 아니면 네가 사비로 샀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복기를 들으면서 이거 진짜 좀 하나고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들어가시는 스타일의 추가 질문이 아니었었거든요. 원래 외대부고는. 외대부고는 추가 질문도 약간 본질문스럽게 내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아이의 답변을 기반으로 꼬리를 물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식의 추가 질문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진짜 면접관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얘가 진짜 했는지를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의 조금 디테일한 질문들을 물어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문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미생물 연구가 인간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고 향후 미생물 연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나름 쉬운 질문 중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소질문도 두 개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자소서에 쓴 진로 질문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도 역시나 인성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을 정해서 이 사람의 학설을 말하고 이것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말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 질문을 보셨을 때 좀 깜짝 놀라실 분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와? 우리 애한테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자소서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 대해서 썼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지나가듯이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여서 갑자기 전혀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상형 질문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아이가 했었던 활동을 지칭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 생활이라고 뭉뚱그려서 굉장히 넓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대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는 답변을 하는 학생은 디테일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제시를 하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질문도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외대부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 자체가 조금 더 꼬리물기식의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질문의 퀄리티가 재작년에 비해서는 좋아진 편이다. 면접관이 질문을 꼼꼼하게 내주신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변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